잡는 게 과연 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뭉치는 것이 서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시사토크쇼 뉴스까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captu해서 제보해 주십시오. 24시간 365일 뉴커.in 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하시고 사건의 개요를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 캡처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뉴커.in 한메일.net입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제보센터였습니다. 뉴스까기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호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호봉이요? 들어보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자, 기상청에서 오늘 눈이 조금 내린다고 했는데 많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이 예배당 종치듯이 맞았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진눈깨비가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데 택시를 타고 진노래 버핏이 외부 일정할 때마다 택시를 타고 왕래를 한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호사를 항상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택시를 타고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아까 브리핑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정리를 하고 오늘 또 중대 발표가 있으니까 또 중대 발표 이벤트 발표는 저희 뉴스가게 끝나고 뒤풀이 그 팩트 체크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신왕님께서 버핏 형 3월 앨범 내는데 피처링 해주시는 건 사이 안 좋아서 무리신 건가요? 글쎄, 진노래 버핏은 피처링이 아니라 그 폴리스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티셔츠 디자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천천히 하려고 급할 게 없어서. 그래서 진노래 버핏은 피처링이 아니라 폴리스링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대 발표하기 전에 먼저 오늘 사건 사고 정리하는 뉴스 키워드 진행을 하고 중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코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의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는 뉴스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 인터넷 방송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자, 뉴스 키워드 오늘 경찰서 갔다 왔던 얘기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력기관 개혁 문제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3년차 집권 3년차이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기 전에 이 권력기관,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그리고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핵심인데, 이거를 좀 많이 못하고 있어요. 국정원도 개혁해야 되고, 국정원 개혁 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 법안. 근데 이걸 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자유한국당에 저희가 특사를 보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먼저 윤문식 특사.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정치는 안 하고 어디서 막말만 하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자, 이순재 특사. 못난 놈들 무지도 따지도 않고 지옥으로 보냅니다. 고헬상조 무지도 따지도 않고. 자, 다음은 신구 특사. 아무리 돈과 권력이 담난다고 해도 3주 후에 지옥에서 봅시다. 네, 나는 그것들을 좀 지옥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사법개혁, 거의 권력기관 개혁, 국정원, 공수처 만들고, 그 다음에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앙경찰과 지역경찰이 역할을 분담해서 이게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경찰의 조직이 허벌나게 커요. 대가리가 그냥 이따만해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찰 조직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심하고 아니라고. 그래서 지역 경찰은 이제 질서, 치안, 그리고 교통, 이런 기초 질서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중앙 경찰은 이제 범죄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전문성을 좀 강조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 경찰들도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고, 수사기관, 이제 중앙경찰에, 국가경찰에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돼 있잖아요. 지역은 보안관을 투표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지역 경찰서장도, 청장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좀 이렇게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초질서, 지역 경찰과 그리고 범죄를 다루는 전문 수사관하고는 좀 분리를 해야 돼.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구대 왔다가 경찰서 왔다가 이러면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더 강조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역 경찰에 대해서. 자, 그 얘기는 좀 짧게 하고요. 자, 그러면 경찰서 갔다 왔던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잠시 1배 차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너무 딱딱하다고 하셔서, 자, 앞으로는 일명 유신 음원 차트 해가지고 유음 차트에서 신곡을 소개하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신 차트라고 하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뉴가 차트? 되겠네요. 자, 뉴스각이 뉴가 차트 현재 1위 곡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1위 곡은 역시 원미서 가자입니다. 부천시의 원미경찰서를 명소로 만든 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나랑 원미서 보러 갈래. 너는 신분증 하나면 돼. 합의는 없어. 미사까지 갈 거야. 돈을 준비해줘. 네. 자, 이번 주 뉴가 차트 1위 곡이었고요. 자, 급상승 곡입니다. 바로 한 남자가 되겠는데요. 한 남자 들어갑니다.
한 남자가 있어 2,500만 원 있다고 한 남자가 있어 김정희 긴급재고 변호사 구임할 때는 2,500만 허언증이라고 거짓말하는 돈 없다며 태국 가니까 라식 수술 패딩 사고 태국 일주일 동안 여행하는 그런 한 남자가 있어. 네. 자, 뉴가 차트, 잠시 음원 소개를 해드려. 가사가 너무 랩 같아서, 자, 그리고 이제 한 남자 2절이 생겼다고 합니다. 최초로 2절 소개합니다. 한 남자가 있어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김정혜 증언 선다며 빤스런하고 유신 핑계대고 태국에서 숙소 알아보는 한 남자가 있어 일주일 넘게 여행하다가 돌아오면 욕먹을 것 같아서 카드 무실했다고 하는데 근거는 없는 알렉스가 누군지 카드 주고 비밀번호 알려주는. 네. 자, 아무튼, 알렉스를 찾고 있습니다. 자, 아니,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는 도난이 아니죠. 양도인가요? 자.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 요청을 했는데 연락을 받질 않네요. 네. 자, 뉴가 차트 급상승곡 한 남자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곡이 많이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뉴스 키워드 버핏 고발 사건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뭐 보셨다시피 그 방송 오늘 새벽에 끝나고 나서 3시에 끝나고 나서 다시 보기만 인코딩해서 올려놓고 다시 방송을 켜가지고 고발장하고 USB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저의 적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12일 날 원래 고발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면 고발장이나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야? 다릅니다. 네. 이게 날짜가 지나면 내용도 바뀌고요. 또 보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2월 12일 날 작성한 고소장 초안이 있는데 그 출발하기 전에 항상 초안은 다시 그날에 맞게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새벽에 작성한 거는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작성을 한 겁니다. 새로운 걸 첨가해서. 그러면 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자료는 이미 폴더로 다 준비를 해놓고 USB에 넣기만 하면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첩보를 듣고 나서 일단 바보스가 함께 가기로 해가지고 혹시 불필요한 마찰이 있으면 바보스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바보스들한테 전달해가지고 제가 4만 원 입금해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돌아가라. 예, 그렇게 하고 저는 다시 플랜을 짜가지고 오늘 경찰서에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고발장이나 고소장은 날짜가 지나면 다시 거기에 맞게 바꿔야 된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작성을 하고 나서 방송을 한 8시쯤에 끝냈죠. 끝나고 나서 다른 거 정리하고 한 3시간 동안 눈을 잠깐 붙였습니다. 3시간 동안 자다 깨다가 하고 나서 일어나서 머리 감고 이제 준비해서 택시를 불러서 또 택시 아저씨한테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랬어요. 아저씨, 저는 왜 경찰서에 가야 되죠? 아저씨,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건가요? 내가 왜 내 사건도 아닌데 밤새야 하나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뻘 되는 택시기사 아버지뻘은 아니구나. 아무튼 택시기사님을 부여잡고 슬피 인천 미추홀 경찰서를 갔습니다. 그래서 진눈깨비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택시로 가니까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눈길 때문에 안전운전을 해야 되니까 안전벨트도 하고. 제가 이제 이 인천 미추홀 경찰서가 원래 인천 남부 경찰서였는데 예전에 인천 그 남부 경찰서는 너무나 좀 허름했어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새로 다 지어가지고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제가 민원실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니까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나랑 미추홀서 보러 갈래. 너는 신분증 도장 하나면 돼. 도장 없으면 지문 찍어도 돼. 네. 그래서 이제 민원실에 갔더니까 여성 청소년과로 가면 된다. 근데 건물이 하나를 쓰더라고요. 예. 미추홀 경찰서에 가면 왼쪽에 그 민원실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통과나 이런 건물이 그 부서가 있고 본관이 있고 그 오른쪽에 그 여성 그 청소년 건물이 따로 있어요. 팀이 여러 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이제 들어가니까 갑자기 형사님들이 우르르 여성 경찰관이 왜 오셨죠? 왜 오셨죠? 왜 오셨죠? 왜 오셨죠? 고발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장을 아뜰리에오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팝콘 TV. 그래서 고발장과 USB를 척척척 제가 이제 인천 미추홀 경찰서로 이제 축지법으로 척척척 가서 제가 가니까 비범한 사람이 오니까 다들 긴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고발장 봉투 3개와 USB를 척척척 주니까 경찰에서 하고 검토를 치열하게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건이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걸 따져보시고 일단은 몽캠 사건은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요. 받고 이제 진행하는 걸로 갔고요. 그 다음에 김정혜 사건은 아무래도 김정혜의 의사를 알아봐야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지금 뉴스 가게에서 바로 긴급으로 제가 특사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아직 방송 연락한다고 지금 잠수를 타고 있는 분인데 제가 특사분에게 직접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서 말하고 나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예, 둘레길님. 지금 예, 방송 중인데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목소리가 좀 나가도 될까요? 예.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둘레길님이 그 김정혜 씨 그 면회도 가시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니까 좀 전달할 방법을 찾다가 뭐냐면 제가 오늘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서 김정혜 관련해서 진오랜 버핏과 구맥진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입장표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거를 저는 그 김정혜 씨가 조사 받기 전에 메시지를 전달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권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김정혜 씨가 만약에 진오랜 버핏과 구맥진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저는 그 시점 이후로 김정혜 재판에 대해서 일절 관여를 하지 않겠다. 취재는 하겠지만 뭐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김정혜 씨가 그 진오랜 버핏과 구맥진에 대해서 그런 처벌을 하지 않게 되면 저는 그렇게 된다면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성추행 컨텐츠를 한 거 아닙니까? 함께. 그렇게 결론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김정혜 씨가 저를 욕하고 비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포함한 모든 제 소송을 통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 라고 말씀을. 왜냐하면 이거를 앞에 협박하냐 이런 게 들으니까 협박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묵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반성을 한다면. 그래서 받아야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묻게 된다면 그 이후로 저는
김정혜 씨 재판에 일절 관여를 안 하고 네. 예, 오히려 뭐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을 할 정도로 제가 뭐 협력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죄를 진 사람을.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예. 부분을 둘레길님이 좀 특사로서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제가 네. 그거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은 제가 꼭 가가지고 네네. 전달을 해드릴게요. 안 그래도 제가 그런 방송을 제가 유진님 방송을 보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예, 요거는 예. 이제 고발이 된 상태니까 김정혜 씨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리더로서 반성을 한다면 자기 네. 그 구성원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성을 진심으로 한다면. 그리고 본인이 지금 공무집행 방해나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그 결단을 하셔서 하시면 저는 이제 이후로는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달을 공개적으로 제가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내용을. 예,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전달을 해가지고 네네. 네,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요.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아, 그리고 예. 늪에서 잘 벗어나신 겁니다. 예,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제 메시지를 전달했으니까 자, 저는 제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러니까 저의 입장은 그거예요. 김정혜 씨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본인 구성원의 잘못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리더로서의 책임이다. 그래서 진오랜버핏과 구맥진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만약에 그거를 회피할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항소심에서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저는 시민단체 대표고 진짜 김정혜 씨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김정혜 씨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정혜 씨가 2명에 대해서 처벌 의사를 확실히 밝히면 그 시간 이후로 저는 방제에도 김정혜를 빼겠습니다. 김정혜를 빼고 다만 뭐 재판 결과나 이런 것들은 브리핑은 해야 되겠죠. 제외되는 거는 김정혜 재판 취재 내용 요거 할 때 빼고는 김정혜라는 키워드를 넣지 않겠습니다. 방제에 대해서 사건 관련된 거 외에는 재판을 취재했는데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외에는 이번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불만입니다. 이미 제3자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그 고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후진국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개정을 해서 그 처벌할지 안 할지를 검사가 판단하는 게 돼야 돼요. 그걸 피해자한테 피해자는 힘든데 그거 하나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그거를 피해자가 무조건 고소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나서서 판단을 해서 그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해야 되고 단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 양형에 반영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처벌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범죄인데 합의했다고 해서 그거를 처벌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법이 개정돼서 그다음에 수사 그 원칙이 바뀌어가지고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그게 합의를 했더라도 죄가 위중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둘레길님 자세한 내용은 뭐 메시지를 정리해달라고 하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적어서 가셔도 되는 거니까 저의 명확한 메시지는 그러합니다. 예, 저의 그 제안이고 저의 바램이고 이번에 처벌이 돼야 다시는 그 방송 중에 성추행이라든가 그런 행위가 사라질 수가 시작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발 조사, 그러니까 일단은 고발인 조사보다 논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막 협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수사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몽캠 사건은 바로 진행하기로 했고
김정혜 사건은 일단 구치소의 김정혜 의사를 물어보기로 이렇게 절차를 했으니까 둘둘레길님이 빨리 가셔야 돼요. 예. 가능하면 월요일 날 빨리 가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서 빨리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만약에 김정혜가 뭐 모든 걸 거부한다면 전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둘레길님을 특사로 자,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고발장은 다 제출이 됐고요. 자, 그리고 고발장 제출은 됐으니까 이제 지노랜버핏의 화이트크림 몸캠 사건, 그리고 지노랜버핏의 김정혜 성추행 사건, 그리고 구맥진의 김정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자, 그리고 추가로 자, 음악 준비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네. 1+1. 그렇죠. 자, 지노랜버핏이 오늘 새벽에 저희 어머님, 고향에 혼자 계신 어머님, 그 다음에 저희 큰 누나 수녀님을 거론하면서 뭐 채팅창에서는 심지어 뭐 저희 형수님도 괴롭혀야 된다, 뭐 형 직장에 가서 해야 된다, 아주 뭐 그 지노랜버핏과 그 매니저들이나 그 애청자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저를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채팅 내용을 전체 녹화를 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천히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저를 비방했던 이도명 사장, 김희 맞죠? 김희, 그리고 김동희 독일 복지사라는 분, 세 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부천 어미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갑니다. 네. 이도명 사장님은 욕설을 하셨으니까 모욕, 그리고 협박, 뭐 마지막 뭐라겠죠? 숨통을 끊어놓겠다, 유튜브 채널을 정지시키겠다, 여러 등등. 그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맞는 혐의로 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지노랜버핏 매니저 3인방 세 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부천 휘트니스 헬스프라자 1인 시위 피켓이 발송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빠르면 내일 피켓이 도착할 것 같고요. 빨간색 배경에 하얀색 글자로 빠르면 내일, 늦어도 월요일 날은 도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집 홍보석은 다음 주에 주문을 할 예정이에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1인 시위는 사전 고지 없이 당일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유튜브 유신쇼 채널로 생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기습적으로 진행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가게를 찍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만 찍을 거예요. 저만. 네. 나만 찍어요. 네, 나만 찍으니까 참고하시고, 1인 시위 한 다음에는 이제 집회. 사랑도 명예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날이 올 때까지. 그래서 집회 신고는 따로 날짜를 정해서 사전에 비밀 시크릿 모드로 집회 신고한 다음에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시든 안 오시든 집회에 오시면 참여를 하실 수 있고, 그때는 구호 제창도 할 수가 있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는 법을 준수하면서 집회 시위를 할 것을 시청자 앞에서 맹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랫동안 시민단체 대표하면서 1인 시위나 집회했지만 한 번의 트러블도 없었습니다. 트러블도 없었고, 그리고 가능하면 집회에 여성단체 회원분들도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참여하실 분들은 사전에 공지를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하면 참여하기 힘드시니까 집회는
주말에도 집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집회하고 커피 한 잔 어때요? 네. 나랑 원미서 커피 먹을래? 달달하니 가격도 저렴. 네. 그래서 커피 회동 집회하고 나서 더치페이로 커피 한 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팬 정모는 아니고 커피 회동으로 해서 함께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저의 앞으로의 일단 플랜이고요. 집회 일정은 정해지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이 이제 김정의 선고일인데요. 그날 인천에 어차피 취재 가니까 인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강제 입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까. 근데 그건 아직 좀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아무튼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인천지방법원 3층에서 유튜버 김정혜의 최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선고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에 물이 올랐기 때문에 봄도 됐고, 아주 목청도 좋아요. 사랑도 명예도 하나도 남김없이 투쟁! 그래서 가서 합법적인 규탄 집회를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방송 언급은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인 브리핑을 해드렸고, 자, 6기의 정체. 자, 여러분들, 자, 썰을 이제 6기의 정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잖아요. 지노랜 버핏의 배후에 있었던.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노랜 버핏이 어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화이트 크림님의 주장에 따르면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건 화이트 크림님이 아니라 6기였답니다. 지금 화이트 크림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곧 사기 혐의로 뭐 소를 제기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6기라는 사람이 이제 지노랜 버핏에게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연락이 오고 나서 자주 연락을 왔대요. 그래서 이제 막 친구하자,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나이를 속이고, 그러니까 자꾸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화이트 크림님이 외롭기도 하고 의지할 데도 없고 같은 여자니까 막 이해해주는 것처럼 하니까 넘어가신 거예요. 6기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6기라는 사람이 참 사람을,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화이트 크림님이 저하고 좀 연락이 안 되고 그러신 거거든요. 6기의 농간으로. 그래서 지노랜 버핏의 주장대로 6기라는 그 화이트 크림님이 6기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어느 날 만났는데 6기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투자금이 들어왔는데 엔화라서 그게 환전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좀 돈이 있으면 나를 좀 빌려줘도 되느냐. 지금 화이트 크림님의 진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금액은 밝히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의지를 많이 하고 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넘어가신 거예요. 결국은 넘어갔는데 언제까지 준다고 했는데 안 준 겁니다. 아주 극히 일부만 돌려주고, 왜냐하면 일부를 돌려줬다는 거는 뭐 나중에 문제 생기려고 하면 주려고 그랬다 이렇게 하려는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을 빌려가가지고 아예 그냥 쌩까면 이건 사기죄로 피소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달라고 하니까 일부 아주 소액만 보낸 거예요. 다음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현장에서 만났는데 과거에 그 여자 가수가, 유명한 가수한테 여자 가수분이 그렇게 속아가지고 거액을 빌려줬나 봐요. 근데 그 매니저 가수가
어떤 현장에 갔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여성이 크림님이었고 거기서 잡히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심이 확신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구대 갔는데 뭐 울고불고 난리 나가지고 결국은 동생이 보증하기로 하고 공증해가지고 이제 6월 30일까지 기회를 준 건데 지금 크림님은 못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으로 엮여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상황에서 끌려다니신 거죠. 그러니까 믿고 이제 한 달 동안 친해져가지고 의존하고 힘들 때 막 위하는 척 하니까 거기에 넘어갔고 본인도 반성을 하고 계세요. 후회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고 했는데 갑자기 진오랜 버핏을 데리고 나오고 갑자기 관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관이 방송의 그 여자친구 키스 사건도 결국은 6기가 하는데 이제 지금 크림님은 그 금전관계로 엮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저도 그래서 크림님도 잘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돈 했는데 돈은 안 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끌려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이방송에 출연할 때도 거부하고 택시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뭐 일산 정영도는 황후폐하 만세하고 옆에서 막 만세 치고 있고 진오랜 버핏은 무슨 모텔에 가자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6기는 자기 소속이니까 관이방송 좀 띄워줘라 어그로 좀 띄워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끌려다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말 듣는데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냥 제가 조언한 대로 순서대로 갔으면 일사천리대로 지금 민사까지 갔을 텐데 그러니까 계속 그 시간만 끄시더라고요. 말은 못하시고 시간만 끄시고 뭐 가족 문제가 있어서라고 막 끄시는데 결국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화이트 크림역에서 아직까지도 화이트 크림님은 그 돈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6기라는 분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후원 계좌 안내 아까부터 계속 뜨지 않았나요? 안 떠요? 잠깐만요. 윈터님이 매니저 저기 이제 해임하고 나서 일을 안 하세요. 강퇴는 안 해도 저건 해주셔도 되는데 네 냉정한 분입니다. 저 표시 안 나오나요? 저 표시 나오죠? 예. 자 그렇게 비하인드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진오랜 버핏이 거꾸로 얘기했죠. 그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진오랜 버핏이 말한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다 법적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화이트 크림님도 그렇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기에 대한 내용은 새로운 사실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디테일한 내용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 진행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자, 그리고 더 할 말이 있나?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고은 시인, 우리나라에서 항상 노벨문학상 얘기 나올 때 후보자로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최영미 시인이 괴물이라는 시를 내고 고은이 과거에 그런 성폭력을 했다. 그거를 이제 폭로를 했는데, 미투를 했는데, 고은이 형사소송을 안 하고, 형사소송은 만약에 허위로 했을 경우에 무고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를 했습니다. 몇억 원. 근데 패소했습니다. 예. 개망신 당했죠.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허위가 아닌 것 같다라는 법원의 판결로, 예, 우리나라의 노벨 유력한 문학상 후보자로 매년 거론됐던 그 노 시인이 완전히 국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문인이 했던 거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1,000만 원인가를 뭐 보상을 하라고 나왔더라고요. 자, 아무튼 시인이 아닌 괴물. 자, 그런 사람을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가 한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군 창현 군 의혹. 오늘 네, 아주 중요한 최군의 군대 의혹 관련 아주 소중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계속해서 재검 결과가 2년 가까이 안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하여튼 소중한 또 제보가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익명의 제보니까 그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아무튼 이 최군과 창현의 군 문제에 관련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꼭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군 군 의혹에 관련된 중요한 제보가 곧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형사소송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형사소송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제가 피소까지 당하면서까지 명예훼손으로 자료를 지금 최대한 모으고 있으니까 그 개그맨 최군에 대한 형사소송하는 날 네. 검찰청 앞에서 네, 특별 담화문을 발표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전대 황교안하고 오세훈하고 김진태하고 있는데 개망했습니다. 네. 그 북미 2차 정상회담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것도 있지만 홍준표도 빠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5.18 망언 김진태 폭탄 때문에 김진태 지만원 폭탄 때문에 자유한국당 오르던 지지율이 다시 깨지고 있습니다. 참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자유한국당한테 고마워할 수도 없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 떨어질만 하면 그냥 지들이 자폭을 하니까 아주 지랄하고 자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뭐 한국당 전대도 취재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갈 예정인데 2월 27일 날 북미 2차 정상회담 하는 날인데 그날 자유한국당 전당대에 가서 구경하려고 합니다. 좀 맛있는 거 싸가지고 와서 먹방 하려고. No! 불난집에 부채질 좀 하려고. 국회 출입기자니까 전당대에 가서 한번 구경 좀 하려고요. 저 망한 전당대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지켜보려고 2월 27일 날 마실 좀 가려고 합니다. 일산으로 마실 좀 가려고. 자, 그날 이제 중계 방송 할 수 있으면 열어서 그날 전당대회 먹방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별풍선 성매매. 지금 수원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4억 원대. 제가 지난 재판은 못 갔었는데 4월 5일 날 또 새로운 수원 지방 법원 청사에서 신청사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자, 요 내용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입수가 잘 안 되네요. 저 보안이 지금 재판에 돈이 걸린 사건이라 재판이라 쭉쭉쭉 안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호진 황제 노역의 중심이죠. 황제 노역이 아니라 그 병보석이었나? 나와가지고 밖에서 떼굴떼굴 아무튼 저 밖에서 이렇게 놀고 다니던 분 황제 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재수감된 이호진 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여섯 번째 재판에서 징역 3년 실형.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2011년 회사 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으로 넘어갔다. 근데 3년. 욕 나오죠? 회사 돈을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 원을 탈세했는데
달랑 징역 3년, 미국이면 2, 30년 먹습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왜 저런 회사 돈을 횡령한 건 도둑질한 거거든요. 세금을 탈세한 것도 도둑질을 한 거고. 근데 우리가 마트에서 진짜 물건 하나 훔쳐도 벌금이 얼마나 센데, 옛날 것까지 뭐 다 잃어버린 것까지 물는데, 지금 세상에 이 421억을 해먹었는데 3년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와, 회사 돈 횡령할 만하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황제 보석이 아니라 황제 판결이 아닌가 싶어요. 자, 유신님도 탈세 비슷한 거 하신 적 있나요? 탈세할 돈이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추적 60분 제보. 오늘 제가 이제 내일, 토요일이구나. 제가 연락처 남겨놓으려고요. 그러니까 많은 제보자분들이 추적 60분에서 인터넷 방송의 피해자 찾고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랬는데 연락처 전달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전 추적 60분에서 연락받은 게 없어요. 토요일날 연락해도 받나? 제가 연락을 해볼게요. 엎드려 절합니다. 아니, 내가 자료 있고 다 있는데 그쪽에서 PD님이나 작가님이 연락을 주셔야지. 한두 번도 아닌데 정말. 자, 여러분들도 추적 60분에 인터넷 방송 피해 사례 제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5.18 망언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태와 그 일당들은 뻔뻔스럽게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랑 최고위원 선거 나가지고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데, 태극기가 연설회 장악, 수만 명 조직적 입당. 지금 이제 야사당에서는 5.18 망언 징계 유예 일제 성토, 5.18 망언 3인방 추방, 의원 절반 뭉쳐 제명 공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 천하태평입니다. 역시나 정말 개념이 없는 정당은 생각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똥인지 된장인지에 대해서 쟤네들은 해산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내년 총선에서 완전히 걸레짝을 만들어놔야, 너덜너덜 만들어놔야 그때야 정신 차리지. 나는 우리나라 보수가 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 쓰레기 같은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진보든 보수든 그 균형을 맞춰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잘 정치를 서로 견제하면서 나가기를 바라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 꼴통 똥덩어리들이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보고 왜 맨날 자유한국당만 까냐고 그러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하는 짓거리를 보면 거의 뭐 일본의 아베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세야와 동액 2017년 7월 인기 BJ 세야 집에서는 여성 게스트가 술 먹고 잠들었는데 성폭행을 당합니다. 2개의 DNA가 발견됐는데 하나는 동액, 미국으로 갔다가 자살을 했고요. 한 명은 아직도 뻔뻔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이 전달됐다라는 제보가 들어왔고, 죽은 사람은 뭐 죄는 지었지만 거의 뭐 총대를 동액한테 다 몰아세운 거기 때문에 동액이 자살하기 전에 가장 친한 사람에게 진술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제보를 받았고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 결과를 기사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커를 통해서 이혜옥님께서 5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신태일, 김윤태. 신태일이 유신에게 대항하다가 39번째 계정까지 아웃이 되고, 김윤태도 잘 키웠던 계정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윤태 계정이 왜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태일 소송할 때 김윤태도 함께 외롭지 않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함께 원미서로 가면 외롭지 않게. 네, 조사받을 수 있겠네요. 제 자작곡이에요. 외롭지 않게. 아무튼 두 분
경찰서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사이좋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 뭐 확인도 안 된 얘기를 다 떠벌렸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명예훼손은 시효가 기니까요. 천천히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사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사건 키워드. 자, 1부 마지막 코너죠. 박근혜 토론하고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는 전화 배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토론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시사토크쇼, 뉴스까기 94회 본방송은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빨라지고 편리해진 인터넷신문 뉴컷.in이 함께하고 있고요. 지난 11년 동안 클린 인터넷방송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시.org, 새로운 인터넷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 시사토크쇼 뉴스까기 공동 제작사가 함께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여성 지도자 박근혜 토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얼마 전에 이 발렌 타다만데이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저희 그 태극기 부대는 왜 저한테 초콜릿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발렌 타타버린 데이에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초콜릿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저도 초콜릿은 대박이다, 태극기 모양의 초콜릿을 기대했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순실아, 넌 받았니? 이 언니 초반부터 큰일이네. 언니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주는 거야. 언니 큰일 났네.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갔지. 아니 내가 시집을 못 간 거니? 응? 나도 이상형이 있어. 참, 모를 수도 있지. 아무튼 미스테이크. 자, 오늘의 주제는 권력기구 개편, 이제 공수처 마련이나 이제 검찰 개혁, 이제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이제 지역 지방 경찰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저랑 순실이 같은 이런 큰 도둑들을 잡으려면 이제 반드시 공수처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저를 잡는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시민 알릴레오 유튜버 모셨습니다. 유시민이에요. 제가 성대모사가 안 비슷하고 하시는데요, 힘들어요. 솔직히 유시민 성대모사를 많이 못해요. 이게 졸라 힘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제2의 그런 쥐와 닭을 막으려면 공수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자유한국당 같은 그런 수구 꼴통들이 사라져요. 내년 총선에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자퇴하신 홍준표 전 대표를 모셨습니다. 제가 경남 빚을 다 갚았어요. 이번에 자유한국당 빚을 다 갚을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박이 장악한 자유한국당이 저를 내쳤습니다. 저는 분노하고 있어요. 문재인을 잡아야 되는데 홍준표를 잡고 있네. 저는 공수처를 반대합니다. 공수처 만들면 안 되지. 공수처 만들면
공수처가 나 잡으러 오지. 그래서 안 되지. 반대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자, 허경영 총재님 나와 계십니다. 허경영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저를 초대를 안 하고 박근혜가 저를 싫어해요. Hate you. 아무튼 저는 이제 제가 내년 총선에 뭐 사면을 받으면은 출마할 수 있어요. 내년에 총선에 제가 척 나가서 옳다구나 당선이 되면 제가 국회에 차를 타고 빵빵빵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허경영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를 척 그리고 검찰 개혁을 척 다 이뤄낼 수가 있어요. 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놈들을 찾아가서 내 눈을 바라봐 하고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귀시화되기를 한두 대씩 때리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저를 밀어주시면 됩니다. 내년에 척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개소리 잘 들었습니다. 자, 박근혜 토론. 자, 이번에는 이순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못난 놈들. 정치하라고 시켜놨더니 싸움박지만 하고 못난 놈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옥으로 보내드립니다. 1588에 고헬. 못난 놈들. 오죽하면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겠어요. 검찰 경찰이 제대로 하면 되지. 못난 놈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의 여신 이은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도대체 공수처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지금 말이 됩니까?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는데 왜 새로 세금을 들여서 공수처를 만듭니까? 그리고 솔직히 공수처 만들면 자유한국당 안 갈 놈들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자살골을 넣습니까? 공수처가 아니라 자살골 첩니까? 그거 우리가 찬성하면 우리 애들 다 내 뭐라 그랬어?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노의 대길이 모셨습니다. 장혁 씨. 자유한국당 잘 들어. 니들 내년 총선에서 뽑힐 것 같지? 니 주둥이에 이빨 뽑힌다. 언년아, 벤치 좀 준비해라. 저놈들 이빨 뽑게. 니들 내년 총선 때 똑같이 굴면 국민들한테 다 뽑힌다. 덜 뽑힌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뭘 뽑는다고.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자, 아무튼, 이 권력기구 개편 잘해야 됩니다. 이게 권력기관들이 부패해서 저같이 죄 없는 선량한 사람을 잡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개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실아, 나 사면 이번에 3.1절 특사로 뽑힐까? 내가 정말 제 모범수 아니니. 큰일 났네. 언니는 모범수가 아니라 정말 골치 아픈 골치덩어리야. 언니 맨날 그냥 투덜투덜하고 책상 넣어달라, 뭐 주사기 넣어달라. 큰일 났네. 언니는 특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가 법정 최고형 받을 것 같아. 큰일 났네. 법정 최고형이면 좋은 거야? 최고형이면은 그게 뭐 좀 잘 나오나? 사형. 너 죽을래? 아니, 어떻게 그걸 나한테 사형을.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각이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소금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소금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막장 극장 법방에 빠진 판프. 선생님, 우리 판프가 법방에 빠져서 전재산을 탕진하게 생겼어요, 선생님. 선생님, 판프를 맡아주세요. 어머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판프 이러다간 모든 걸 다 말아먹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집안에 유신을 들이십시오. 유신을 들이시면 알아서 판프를 정신 차리게 해줄 겁니다. 어머님. 선생님, 감사해요. 아직도 막장방송 법방에 빠져 사십니까? 빨리 벗어나야 가족이 행복을 찾습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단체 클린유시시가 함께합니다. 자, 2부 시청자 의견 전화 배틀 시작했습니다. 050-2323-5549번 전화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촌철살인. 자, 050-2323-5549번 스카이프가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네요.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자, 스카이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예, 경기도 광주에 사는 22살입니다. 광주에 22살이요.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예, 네, 크리링을 만들기 전에. 자, 의견 말씀하시죠. 유신님이요. 네. 예, 유신님이 그거 자기 주장만 너무 밝히시는데, 그럼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하지, 자기가 남의 주장을 합니까? 어제도 이제 댓글창을 보시면 다 알겠지만, 이 시청자 이 개무시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시하려면 무시를 해야죠. 아니요, 유신님이 지금 자기 하나만 하고 지금 자, 닉네임, 아이, 잠깐만요. 저거 닉네임, 있잖아요. 코개무. 네. 개무시한다. 자, 어떤 걸 개무시하던가요? 자, 좀 예를 들어보시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가 이제 논리가 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게 논리가 안 되냐고. 화를 내고 아니, 어떤 게 논리가, 그러니까 어떤 거가 잘못됐단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논리가 딸리면 그러니까 뭐가 하냐고, 구체적으로. 이 십전 대보탕 찌그레가. 지금이 아니라 뭐 지금. 아, 지금 이 순간이야? 어? 지금 이 순간. 아니, 뭐가 지금이야? 조용히 하시고. 아니, 뭔 의견을 내야 될까? 유시님이 누구랑 어떤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의견에 문제가 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누가 알아들어요? 너는 알아듣냐? 아니,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뭐 하는 거 보면 다 그래요. 게스트를 무시하고. 아니, 게스트를 무시하던 개를 무시하던 내가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보라고요. 예를. 장난치지 마시고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보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말도 못해. 막 네가 말을 못하는 거야. 이 쭈꾸미 스키다시 같은 인간아. 장난치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그 나이 많이 먹고 왜? 그리고 수고 많습니다. 많지 않지만 마음입니다. 자, 투네이션에서 배대철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후원 안 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유신님, 자, 코게모님
예를 들어달라고 예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지금 아니 예를 들어라니까 지금 어제. 아니 지금 나하고 장난하니? 어? 아니 저 닉네임을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주세요 어제. 예를 들어주세요 채팅. 장난하는 거냐? 유신님 논리가 이상해. 논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본인이 유신이 시청자를 개무시한다 항상. 근데 예를 들어달라 그랬더니 지금. 예를 들어주세요 어제. 지금 들어주세요 채팅창. 이게 뭐야? 이 코 개무야. 지금도요. 지금도. 목소리가 오염한다. 자, 또 하나 지금도. 자 지금 어제 지금도 채팅창 또 뭐요? 혹시 그 유신님 그 학생 시절에 좀 막 꺼져. 그러나요? 뭐 이런 찐따 같은. 아니 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아니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주세요 어제. 예를 들어주세요 채팅창. 이게 뭐야 어쩌라는 얘기.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수원에 37이요. 네 수원에 37살이요. 네 의견 네. 주시죠. 그 진호리 머피 네. 지인작에 끝냈으면은 이렇게까지 오버핸드 되지 않았잖아요, 유신님. 진작에 끝낼 수가 없었죠. 정보가 한정적인데 어떻게 뭘 끝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전화 드렸을 때 네. 유신 그 진호리 머피과 그 크림님 고발해라. 근데 크림님을 왜 고발해요? 크림님을. 아니 그러니까 그 진호리 머피 그 네. 크림님 몬캔 사건을 고발했으면 좀 하면 안 되냐? 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기라는 사람이 화이트 크림님을 완전히 넘어가서 주장에 따르면 그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육기예요. 네. 방송에선 변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네. 뒤에서 네.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육기고 그 사람은 네. 지금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네. 예. 네, 저 그 방송을 들어서 아는데 네. 우리가 처음에 돌이켜보면 몬캔 사건 처음에 크림님이 유신님한테 제보했을 때 네. 육기란 사람은 몰랐잖아요. 우리도 모르고 유신님도 모르고 그죠? 아니 육기라는 그때 사람은 그때 언급이 됐었어. 왜냐하면 지노렌버핏하고 광이라는 사람하고 일본에 데리고 갔던 사람이 육기였기 때문에 저하고 통화를 했었고요. 육기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일본 데려가기 전에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육기라는 사람이 화이트 크림하고 이렇게 친해졌다는 거는 몰랐죠. 그렇죠. 네. 그게 그 점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의문점은 이거예요. 음. 몬캠 사건이 있었는데 크림이 일단 신고를 안 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크림님하고 육기님하고 친해졌다? 근데 크림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빌려준 것도 이상하지만 빌려받은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상하고를 떠나서 화이트 크림님이 육기를 고소하면은 해결될 문제고 저는 화이트 크림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요. 화이트 크림님이 지노랜더피 고발을 고소하면 되는 거고 화이트 크림이 육기라는 사람을 고소하면 되는 건데. 아,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소하면 되는 건데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죠. 전화하신 분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인데 복잡하게 엮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노랜버핏 몬캠 사건은 제가 오늘 그 미추홀 경찰서에 고발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진행 상황을 그렇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도 전체적으로 다 방송을 유진님 방송을 보면서 이제는 지노랜버핏도 찾아보고 해봤어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땐 지노랜버핏이 이거는 누가 봐도 육기가 포장하고 육기가 설계한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네. 지노랜버핏과 육기와의 공동 작품인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에. 제가 보기에는 공동 작품은 아니고 그 각서라든가 합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육기가 한 것 같아요. 나서서. 육기라는 사람이 상당히 네. 깊숙이 개입돼 있고 육기와 관련된 사람도 여러 사람이고 그러니까 화이트 크림님이 일단은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저도 감안을 하고 듣기 때문에 일단은 네. 뭐 경찰 조사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더 이상 유신님이 크림님한테 안 끌려다녔으면 좋겠어요. 저는 크림님한테 끌려다닌 적이 없고요. 예. 저는 초창기 때 좀 끌려다녔죠. 아니요, 끌려다니는 거 그런 없어요. 양상은 아니요, 떴고요. 아니요. 저는 당연히 그거에 네. 대해서 제보 받고 기사 쓰고 그 다음에 팩트 체크 했기 때문에 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애초에.
그 이후에 크림님이 소송을 하냐 안 하냐는 크림님의 상황이지 내가 그것까지 그렇죠. 관여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네. 김정혜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김정혜 아까 이름이 뭐였더라? 돌레길? 돌레. 자, 닉네임 코돌레로 하겠습니다. 둘레길이요. 아, 둘레요. 네, 둘레님. 그 둘레님을 특사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돌레가 아니라 둘레길이요. 정말. 아, 죄송합니다. 둘레길님. 둘레김이 아니라 둘레길이요. 둘레길. 네. 아무튼 그 길님이 특사로 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유신님이 좀, 거기에 또 그렇게 되면. 네. 좀 더 끌려다니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아니요. 김정혜라는 사람이 내가 제안을 한 거예요. 뭐냐면 나는 시민단체 대표로서 김정혜가 진짜 반성하고 있다면 리더로서 자기 같이 방송했던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라. 본인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저렇게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면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난 더 이상 김정혜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 취재만 할 뿐. 근데 만약에 마지막 때 네. 재판 갔을 때 네. 김정혜가 반성 안 하고 있다라고 유신님이 방송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강금죄 부분에 그죠? 대해서 근데 그것만 들어도 김정혜라는 사람이 네. 벌써 만약에 이제 아무리 변호사가 비잉신이라 해도 김정혜가 비잉신이라 해도 여보세요. 욕은 하지 마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자, 바보라 닉네임 해도, 코빙상신. 네 바보라 해도 예. 성폭력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 김정혜가 체포됐을 때 네. 유신님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김정혜가 만약에 좀 안 좋게 된다면은 분명히 버핏을 끌고 갈 거다. 성폭행이나 이런 걸로 성추행으로 자신이 불리하게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네. 저는 최후의 제안을 한 거고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김정혜 씨의 판단이고 그 판단에 따라 저는 대응을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조금의 어려운 거 누가 없어요. 봐도 그거를 처음부터 지노렌 버핏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이 재판 사건에서 내용에서 나왔어야 될 부분이 왜 안 나온 거죠? 아, 이거 띠리링은 누가 전화해서 끊기는 겁니다. 통화 대기 소리. 자,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 다 하셨죠? 사랑합니다. 자, 닉네임 코빙신 하겠습니다. 얼음의 신이란 뜻입니다. 욕 아니고요. 네. 뿅. 꺼져.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예, 저는 장충동 살아요, 장충동. 닉네임 코충동. 네, 의견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방송을 보기 얼마 안 됐는데 말이에요. 네. 젊은이가 방송을 재밌게 해. 네, 그래서. 재주가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 방송을 보는데 말이야, 이게 재밌어. 아, 그 중요한데 전화하신 분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네, 여보세요? 피카츄. 진짜인가? 가짜인 것 같은데. 피카츄. 진짜야, 가짜야? 응? 피카츄. 진짜야, 가짜야? 가짜. 식품명품도 아니고. 네, 여보세요?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자기소개부터 하세요. 서울 사는 26이요. 서울에 사는 26이요. 일단은 네. 민터님이 일단 유신님한테 헌신하고 고생했죠. 누구요? 민터님이 유신님한테 헌신하고 고생했잖아요. 예. 그런데 윈터님 그만둘 때 가끔가다 윈터님 매니저한테 스파이 아니냐는 등 윈터님이 초심에서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런 걸로 상처받으면 매니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약간 네. 의정제를 맺은 바보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뒷말이라도 바보스한테 요즘에 버핏한테 붙어가지고 너희 혹시 스파이 아니냐 이러면서 요즘 들어서
바보들이 진오렌 버핏 얘기만 하는 것도 팩트고요. 그거 봐줄 수 근데 그래도 그거 봐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BJ 같았으면 진작에 손절을 했죠. 아니 유신쇼 팬으로 시작해가지고 내하고 의형제 맺은 동생들이 맨날 내 앞에 진오렌 버핏 영상 보고 있고 끌끌끌끌대고 있는데, 예? 그 다른 BJ라면 그 이해 못해요. 네. 아니 안 보는 데서는 볼 수 있죠. 안 보는 데서는 누굴 봐도 상관이 없는데,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만날까 말까 하는데 만나가지고는 진오렌 버핏 얘기하고 무슨 진오렌 버핏 집 황제 짬뽕을 갔다 왔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예? 아주 뭐 편안할 일은 아니죠. 그래도 유신이 인간관계에 되게 신중해서 의형제 아무나 맺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의형제를 맺은 사람 관계에서 좀 신뢰가 중요한데. 내가 말하는 의형제가 막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런 의형제는 아니에요. 알겠고요. 예. 조금만 더 잘해주세요. 자, 닉네임 코 너나 잘해. 네. 자, 수고하세요. 닉네임 뭐라고 해야 되나? 코 간섭. 네, 여보세요. 네, 목사인데요. 네. 다른 게 아니라, 네. 유신님, 1인 시위하는, 그거 한다는 걸 제가 좀 감복을 받아가지고. 예. 제가 예전에 지하철에서 똥 쌀 때 좀 제발 좀 물 좀 내리면서 싸라고, 뭐 이렇게 화장실 노수 캠페인 뭐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제도 제가 화장실 신림역 청소 도구함에서 쪽잠 자고 있는데. 네. 어디서 기관총 소리가 나가지고 깼더니, 또 누가 이렇게 그거를 하는데, 네. 안 내리면서 나길래 제가 청소 도구함에 급하게 나와가지고 피신을 했는데. 예. 저도 이제 캠페인으로는 안 되겠고 1인 시위를 네네. 지하철 입구에서 하려고 저 피켓 살 돈이 없어가지고 네. 냉장고 박스 뜯어가지고 네. 위에다가 문구를 똥 쌀 때 물 내리면서 싸라 이것들아 이렇게 적어가지고 좀 하려고. 근데 이용자들이 본인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저 밖에서 네. 안에서 하면은 끌려 나갈 것 같아가지고. 네네. 밖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려고 해요. 제가 수염을 덕지덕지 덕스럽하게 길렀는데 1인 시위 때 그러면 좀 이게 진정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수염을 어저께 다 뽑았어요. 예. 면도기가 없어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다 뽑았는데 해가지고 신림역 2호선부터 해서 네.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예. 신림 서울대 있고 낙성대 해가지고 사당역까지 해가지고 네. 이제 하려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캠페인 문구 한번 외치고. 예, 알겠습니다. 크게 외쳐보세요. 예. 지하철 이용하는 남녀노소 승객들 제가 화장실에서 똥 쌀 때 물 좀 내리면서 싸라. 옆사로에 내가 있다 이것들아.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피똥하세요. 네. 자, 여보세요. 피카츄. 꺼져라.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세종에 32이요. 세종에 32살 의견 말씀하시죠. 저 유희님한테 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예.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요? 네. 꺼져. 네? 그런 역할 하는 거죠. 나쁜 놈들 꺼져.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다. 급하게 막 하지 마시고요. 에? 에? 네가 얘기해보세요. 싸가지 없이. 자. 싸가지? 그럼 싸가지지. 진행자한테 이게 뭐야 이게? 그럼 시청자한테 싸가지 하는 건 또 싸가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싸가지 없는 거. 언론이라고 하면서 어떤 언론이 그렇게 방송하면서 시청자한테 지 기분 대로 욕을 하고 화내고. 나 욕한 적 없는데요? 언론이야? 욕한 적 없는데? 그게 언론이야? 그럼 너 사람이야? 내가 보다가 기가 차가지고 전화. 네가 사람이야?
네가 언론이야?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야? 아니 나는 언론인데요 이러면서 맨날 지 기분대로 욕하고. 너도 하잖아. 막말하고 반말하고 싸가지 없이 예의도 안 지키고. 이거 사람이야? 자, 히트곡 새로 신곡입니다. 네가 언론이야? 네가 사람이야? 네가 그러니까 아유. 봐봐. 나한테는 진행자한테는 예의 지키라고 하더니 저는 네가래. 나이도 열 몇 살이 12년 몇 살이야? 32살이니까 와 14년이 차이 나는데 지는 반말하면서 나한테는 예의 지켜달래. 네가 사람이야? 네. 자, 닉네임 코 비인간. 자, 닉네임 코라미야? 네. 코라미야로 하겠습니다. 코라미야. 네, 여보세요? 파이리. 오랜만이야. 파이리. 안녕하세요. 저는 파일입니다. 파이리. 저희 수장인 코카츄가 파이리. 바람이 난 것 같습니다. 파이리. 요새 안 오네요. 파이리. 한때는 피카츄가 파이리. 유신쇼를 장악했는데 파이리. 우리 수장인 코카츄 파이리. 빨리 복귀해 주십시오. 파이리.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자, 코카츄 수장 돌아와. 네, 여보세요? 먹음소리가 오전 0시 1분을 알립니다. 삐, 삐, 아우! 네. 자, 시간 알림. 자, 잘해주셨고요.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저희 남편이 유신쇼 좋아해요. 나는 너 싫어해요. 찐 워렌 버핏 나쁜 새끼. 너도 이상한 새끼. 코리스티나. 코리스티나요. 네. 코리스티나였습니다. 자, 새로운 캐릭터들이 또 속속들이 등장하네. 자, 여보세요? 뒤에 있는 거북이 얼마예요? 여보세요? 뒤에 있는 거북이 얼마예요? 뒤에 있는 거북이 얼마냐고요? 안 팔아요. 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피카츄!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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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시사토크쇼 뉴스가게 2부 시청자 의견 받는 전화 배틀 시간 050-2323-5549번. 문자 배틀 하실 분들, 문자 하실 분들은 032-323-5549번으로 문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신님. 부배입니다. 어디서 사기를 쳐요? 오호, 유신님, 그만하면 안 돼. 아니, 거짓말 비슷하지도 않고만 무슨 부배야. 오호. 네, 닉네임 코 가짜 부배. 부배는 순수해. 안 순수해. 그럼 욕심 없는 노래 불러봐. 욕심 없는 유신님과 욕심 없는 부배. 욕심 없는 로봇과 욕심 없는 사람들. 그러면 저 옥스리송. 오호. 그러면 안 돼. 오호. 너 탈락. 네, 부배 스타케이 탈락. 자, 여보세요? Yo, check it out. DDR에 맞춰 랩하는 나. Yo, 오늘도 욕정에 빠진 너는 정말 변퇴. 너도 몽캠하고 있니? 그러다가 미출경찰서 갈 수 있어. 너는 몽캠하지 마. 그건 범죄. 더 이상의 몽캠은 없어야 돼. 그리고 성추행, 성희롱도 안 돼. 그러다가 go. 자, 코 DDR 랩. 뮤추얼 커먼.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추홀 커먼, 미추홀 서 커먼이 되겠군요. 자, 전화 주시고. 네, 여보세요? 방금 전화가 끊겼어요. 아우, 잘 끊겼는데요? 유씨님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저희 남편보다 너무 섹시해서 저희 시어머니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아줌마 나 소개받으세요. 제가 의사 소개해드릴게요. 유씨님 너무 섹시해요. 아줌마는 너무 이상해요. 약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유씨님 너무 섹시해서 너무 팬이 될 것 같아요. 후라이팬으로 때릴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유씨님. 약 먹고 전화요, 꼭. 이건 섹시야, 땡띠야. 예.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외로운 분들이 참 많으세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셨는지.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신님.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지금 서울 잠실에 살고 있는 28살입니다. 몇 살이요? 8살이요. 8살이요? 여자친구는 있으시고요? 이혼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요? 몇 살에 25살 결혼했다가 10년 만에 파혼을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괜찮습니다. 실수를 했네요. 자, 닉네임 뭐라고 해야 돼, 참. 코귀환 나겠습니다. 자, 의견 말씀하시죠? 다름 아니라 네. 제가 이거 유신님 기분 상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얘기하세요. 갓세를 절대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갓세가 그 행동을 그 일을 실제 당했다는 건 아닌데 네. 그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번 전화드렸어요. 저도 그 외국에 가서 술 마셨다가 네. 그 카드를 뺏겨가지고 돈을 인출당했거든요. 저 옆에서 보고. 근데 갓세는 카드를 뒀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옆에서 보고서 비밀번호 보고서 저 두들겨 팬 다음에 이제 카드를 가져가가지고 돈을 뽑았어요. 그리고 갓세는 대사관에 연락 안 했다는데 저는 연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요? 본인은 카드를 주지 않았고 돈을 뽑고 있는데 옆에서 외국인이 보고 있다가 본인을 두드러 패고 뺏어간 거잖아요. 그건 확실한 도난이죠. 근데 갓세는 그 흑인 알렉스와 막 술 먹고 하다가 카드를 달라고 하니까 카드를 줬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누구나 볼 수 있게 여유 있게. 알렉스는 때리지도 않고 무지도 따지지 않고 했다고 하는데 완전히 경우가 다르죠. 진술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 제가 갓세를 절대 지금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청자들과 유진님도 이번 후원 받아서 해외 혹시 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술 먹지 마세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사귀려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조심하는 건 있죠. 왜냐면 자기가 그 동행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어울린다거나 아니면 현금을 찾아서 내주는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외적인 친함 처음 만나는데 무슨 카드를 달라고 해서 카드를 주고 그다음에 번호가 보이도록 이렇게 막 돈을 인출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저 같은 이게 또 이런 유형이 있어요. 저 같은 거 있고 저도 처음부터 다가오자 술 마시자고 했으면 안 마셨을 때 여행을 하는데 와가지고 저 이탈리아 로마에서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뭐가 있냐면 외국인이 와서 말을 걸어주면 일단 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외국 가서 여행 가면은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들떠 있기 때문에 좋아요. 외국인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와가지고 막 바디랭귀지 하고 하는데도 막 웃어주고 그러면은 이래져요. 그래서 한국인은 집중 타겟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일부러 한국어를 할 때 안녕하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닉네임을 바꿀게요. 코스틸러. 스틸 당하셨기 때문에
코스텔님 같이 이렇게 경우를 얘기하면 약간 뭐 이렇게 네. 군더더기 없잖아요. 내가 술 먹고 네. 방심한 상태에서 인출할 때 비밀번호를 보고 날 두드려 패고 뺏어갔다. 이건 좀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알렉스가 카드를 달라고 해서 카드를 줬다. 그리고 네. 비밀번호는 자기가 인출할 때 그 사람이 봤다. 개연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개연성을.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사건의 연관성,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개연성이 없잖아요. 예. 저도 그건 동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무튼 해외 가면 모두 조심하자. 네. 그 호텔 뭐 가게 이런 데서 종업원 빼고 처음에 말 거는 사람은 다 사기꾼으로 일단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식당 가면 그 종업원이나 웨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웨이트리스나 이런 사람 말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가지고 아우 혼자 와세요? 아니면 you're not alone? 뭐 이러면은 이제 뭐 we do pray 뭐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시시요. 약 먹었어? 약은 꼭 먹어야 돼. 약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여보세요? 자, 닉네임 코 저음 불가 임창정의 약주 한 잔. 약과 함께 먹는 약주 한 잔. 네.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주시고, 아니, 뭐, 전화 배틀인데요. 편안하게 의견도 얘기하고, 뭐, 그런 거지, 뭐, 항상 심각한 얘기만 하라는 법은 없죠. 네, 여보세요? 뭐야, 비트박스야, 그게? 이게 무슨 장난하냐? 시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피카츄 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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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조로.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아유, 힘들다. 지금 저 방송 아까 10시 30분에 시작했죠? 10시 30분에 40분에 11시 40분 그러면은 80분 지금 90분째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안하게 뭐 의견을 주셔도 되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 중대 발표 안 했다다. 야, 나 오늘 저 중대 발표한다고 했는데 중대 발표 안 했는데? 어머님, 제정신을 들이십시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생각해보니까 중대 발표를 아까 뉴스 키워드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중대 마지막에 한 중대 발표를 한다고 중대 발표를 안 했네.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날 때 하죠, 뭐. 중대 발표. 오늘도 저 퀴즈 정답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전화하실 분 없나요? 그럼 중대 발표로 마무리 할까요? 오늘 이렇게 뭐 TV를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유신님 옥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윽튜브는 뭔 개소리야. 아웃됐는데. 옥신님 아니에요? 옥튜브? 너 전화번호 010. 옥튜브님, 옥신님, 그 옥튜브 지금 방송 왜 안 하고 계세요? 끝자리가 69죠? 69? 경찰서 가. 69세. 경찰서 갈래? 네 인생이 19세. 19세. 왜 네 6구라고 해? 인생이 내번 6구 아닌데. 19세. 지옥 가. 지옥 직행. 아유, 이런. 네, 여보세요? 뭐야? 여보세요? 옆사로에 내가 있다. 옆사로에 내가 있다. 옆사로에 내가 있다니까.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닉네임 코설사. 네, 옆사로에 내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화는 오늘은 좀 가볍게 개볍게 전화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마무리를 하고 중대 발표하고 뉴스 까기 94회 방송은 마치두고 뒤풀이 팩트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되다. 자, 중대 발표. 과연 정답은 누가 맞힐 것인가? 중대 발표. 지금 과연 중대 발표는 과연 잠시 후에 말빨 좀 더 기르고 오세요. 네, 여보세요? 안 들립니다. 네, 여보세요?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맞춘 시간 아닌데? 아니 음악이 맞춰버린다 방송을. 자, 중대 발표. 또 그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사자TV 아이디로 뉴커 가입하셔서 쭉 한번 살펴봐가지고 당첨자를 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5일 뉴스 까기 94회 본방송 중대 발표. 유신이 시집을 냅니다. 네, 제가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일. 그래서 제가 44년 동안 썼던 그 중학교 때부터 썼던 시부터 최근의 시까지를 모아서 20주년 기념 시집을 내기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뭐 거창한 건 아닌데 기획을 해서 올 상반기에 기념 시집이 나올 예정입니다. 시집이 나올 예정이고 일단은 사전 그 판매를 시작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발송을 해드릴 거고 아무튼 이게 희귀판이 될 수 있어요. 일쇄 인쇄하고 바로 희귀판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사인하고 이제 아주 그 편지를 써서 작가의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기념 그러니까 그 사자TV 유신쇼 20주년 기념 시집이니까 기념품으로 생각을 하시고 일단 기획은 조만간 들어가고요.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죠. 44년 동안 썼던 시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시들만 모아서 엄선해서 가격은 아직 책정이 안 됐어요. 가격은 안 됐는데 출판 기념회를 할까요? 제 단골 호프집에서 작은 데서 출판 기념회 괜찮다. 야, 다 할 건 다 하네. 가격은 아직 책정이 안 됐어요. 뭐 그런 데서 판매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네.
하여튼 희귀판이 될 수 있는 유신의 시집 기대해 주시고, 일단은 저희 뉴커 쇼핑몰에서는 판매를 합니다. 뉴커 마켓에서는, 저희 뉴커 사이트에서는 판매가 진행되니까, 뭐 출판 기념회 사인도 할 수 있으면 호프집에서 한번 잡아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래서 시집을 일단 도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자신감이 붙으면 유신형 시집 베리나처럼 몇 페이지 안 되는데 한 권에 몇만 원에 파는 건 아니지? 팬한테 베푼다는 생각으로 저렴하게 내줘. 또 사자 TBT 한 걸 10만 원처럼 한 권 5만 원 이러면 혼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뉴코에서 판매를 하면 두 가지 버전으로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후원 모드, 하나는 진짜 가지고 싶으신 분들 모드. 그럼 괜찮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 한 분은 더 주고라도 살고 싶은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학생들이나 진짜 사고 싶은데 좀 주머니 사정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구분해서 똑같은 책인데 하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를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뭐 유신의 섹시 화보집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하나 가격이 더 떨어질래나? 아무튼 뭐 하나 껴가지고 뭐 하나 껴서 하나는 좀 하고, 하나는 이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하고, 그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해서는 구분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는 뭘 좀 껴줘야죠. 뭐 하나 껴줘서 책갈피라도 유신의 화보 책갈피 해가지고 코팅해서 하나씩 넣어드림. 자, 시집 갑니다가 아니라 시집을 올 상반기에 저희 일단 뉴커 사이트에서 판매를 할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인은 똑같이 해드릴 거고요. 사인이나 그런 거는 차별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는 메시지 카드를 좀 해드리는 게 구입자분의 에 맞게 문구를 써주는 것도 괜찮게 될 것 같아요. 사인은 똑같이 해드릴 거고요. 중고나라에 팔 듯. 하여튼 20주년 기념 시집입니다. 20주년 기념 시집이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름 이제 저도 나이가 꽤 됐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엄선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비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꾹꾹 채워서, 그렇다고 해서 옛날 시를 막 붙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괜찮은 시는 또 여백의 미가 있으니까 하고, 사파 그려줄 사람은 없어요. 사라파 그래서 뭐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냥 44년간에 썼던 시 중에 엄선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유신님 경험담을 바탕으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책을 내실 뭐 책은 잘 나온 게 많이 있어요. 인터넷 방송, 유튜브에 대한 것도 뭐 유튜브 직원이 쓴 책도 있고 많으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그런 욕심까지는 없고, 뭐 제가 뭐 어디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던 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목 고소는 아니에요. 고소는 아니고, 자, 아무튼 올 상반기 중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막 화려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드디어 스스로 등단하는, 원래는 막 무슨 신춘문예 이런 데 등단을 하는데 저는 그냥 스스로 등단하는. 자, 시중에 설마 삐까츄 코순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여서 뭐 상관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든, 내가 뭐 그 사람들 몰라요. 뭘 회의를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뭐가 나올 사람들이면 그런 사고를 치지도 않죠.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뭐 사전에 뭘 회의를 해가지고 할 사람이면 그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김정혜가 구속되지도 않았고, 김정혜가 긴급 체포됐을 때 바로 좋은 변호사 선임했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단 어려움에 처해졌으니까 저렇게 모인 거지, 김정혜를 위해서 저렇게 모인 적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응? 김정혜를 위해서는 증언도 안 서고, 자기들 관련된 사건 이제 고발 당하니까 이제서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낭독 음반은 크리스티나 보지. 그렇군요. 오동지 한입두입. 지금 날 기망하는 것입니까? 예, 뭐 다른 정보는 나중에 밝혀드릴게요. 확정. 지금 밝힐 상황은 아니니까. 하여튼 기획해서 잘 만들어서 한 여름쯤에 나올래나? 그러면 더 빨릴 수도 있겠고, 뭐 찍어내는 건 상관이 없어요. 표지나 뭐 이런 것들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지. 다 정해지면 뭐 과거에 썼던 거 정리해서. 댓글들이 너무 웃김. 그렇군요. 코너 숙자 무료로 하나 갖다 주세요. 안 돼요. 그 갖다 주면 그걸로 다른 목적으로 씁니다. 유신님, 아유 잘 썼어요. 화장지로. 아유 뭐 재질이 좋던데요. 다른 목적으로 쓰시기 때문에 코 노숙자님을 드리면 바로 화장지로 비벼서 화장지로 쓰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크리스티나 신앙송이 무슨 호러 엮기 버전인가요? 그렇군요. 혼자 언론사 차려 언론인, 혼자 등단해서 이제 시인. 뭘 혼자서 만들어? 3명이서 만들었다니까. 3명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주년 기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남은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야지. 4일 정도 안 들어와 잘 모르겠네요. 글쎄요, 고발하고 왔으니까 빵 터졌어. 화장지 비벼서. 야, 어서 오세요. 어제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 진오랜 버핏 2건, 구맥진 1건 고발했고 추가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뭐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전쟁 선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쟁을 끝내는 것은 항상 유신이다. 네. 전쟁 선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전쟁이다. 근데 끝날 때는 코 숙자님은 따로 있어요. 저분은 코 노숙자예요. 코 숙자라는 분은 그 여자분이세요. 코 숙자 누님이라고 여자분이시고, 예, 저 남자분은 코 노숙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김정혜 고소를 막기 위한 이 시점에서의 타협 안 될 거예요. 일단 제가 둘레길님 특사로 부탁을 드렸으니까 뭐 둘레길님이 잘 하시겠죠. 알아서 특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유신님 시액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구절입니다. 제목 그 꽃 내려갈 때 보안에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운 시인님 성추행 무죄이길 꼭 바랍니다. 그렇군요. 자, 유신님 왕 기업노는 뭐야 또. 자, 갑자기 또 왜 김해창 하나 보내주세요. 추가 얘기 경찰서에 연락해서 얘기해야 돼요. 아, 토요일이구나 또. 뭐가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시간이 너무 빨라.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김해창은 4번째 공격까지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 그 이의제기 최종 검토 단계예요.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해창이 소송을 하겠습니까? 본인의 신분이 확인되는데. 나는 해주길 바라는데
그래서 만약에 김해창이 최종 이의 제기 신청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지 않으면 이제 본인이 책임을 다 떠맡아 지겠죠. 그 다음에 구글 유튜브도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정답은 시집입니다. 20주년 사자TV 유신쇼 20주년 시집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자, 미곡사라는 절 추천드립니다. 겨울 가기 전에 시간 나시면 한번 갔다 오세요. 김구가 지냈던 절이기도 합니다. 김구가 뭐예요? 김구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자, 김해창이 누군지에 대해서 일단은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는 무슨 기념 시집이라니까요. 뭐 무슨 신춘문예에 당선이 된 게 아니라 예, 유신으로 그대로 쓸 겁니다. 필명도 유신입니다. 저 정도 악질이면 소송 서류 위조로 해서 누군가 협조해 줬으면 가능하겠죠. 모르겠어요. 그 도서까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검토를 다 해서 주말에 검토를 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집이 있으면 그분이 당첨이고 시집이 없으면 뭐 책, 뭐 도서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춘문예 아니라고 기념 시집이라고 기념 시집인데 무슨 신춘문예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점은 육기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버핏을 아니 한 편이라니까. 예, 육기, 진오랜 버핏, 관이 그쪽 라인은 다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육기가 진오랜 버핏 그 관련된 몽캠 사건 해결해 준다고 동분서주 한 거 아닙니까? 아유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20주년 맞이해서 팬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정상 못했기 때문에 뭐 1월 달에는 사이트 개편도 하고 조금씩 노력을 해서 다른 BJ들이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이렇게 도전을 해서 아니 시는 중학교 때부터 썼는데 평가는 나는 몰라요. 평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기념 시집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평가를 하시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집 제목은 내 인생에 동반자 있을 듯. 없어요 그런 거. 뭐 사랑에 대한 얘기, 나의 일에 대한 얘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냥 그런 이야기예요. 막 무슨 파격적인 내용이 아니라 원미서 싱글 앨범 그것도 괜찮네요. 어떤 분 연락 왔는데 연락을 못 드렸네. 그 음원 관련해서. 뭐 앨범 많죠. 음모로 부인 24시간 음모를 만들어. 음모로 나오면 아마 엄청난 파격이 될 겁니다. 음모로 부인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 끼면 음모예요? 침대에 머리카락 떨어지면 음모예요? 발톱이 길면 음모예요? 화장실 갔는데 휘지가 떨어지면 음모예요? 거울 봤는데 눈썹이 없으면 음모예요? 샤워하는데 샴푸가 떨어지면 음모예요? 아무튼 정답 아직 확인 안 했다니까요. 도서 책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집은 확인을 못 했어요. 확인을 해보고 이걸